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1조 3,752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하고 기관들이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좀 잘 받아준 덕분으로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린 것은 드디어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선빵을 날려버렸습니다. 전 세계 보편 관세력에서 모든 국가들 일단 10% 기본적으로 관세 때려넣고, 또 미국에 이익을 많이 내는 국가 한 25개를 뽑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5%, 중국은 이전에 20% 부과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것까지 포함해서 34%니까 즉 54% 부과가 됐고, 일본은 24%, 또 EU는 20%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기존에 뭐 했던 여러 가지 협정, 약속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선빵을 때려본 겁니다. 그럼 저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팔 때 돈을 얹어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수입업자들이 돈을 더 주고 사서 가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미국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이제 부담을 지게 되는 게 되겠죠. 미국에서 저렇게 선풍을 때리니까 그럼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서 뭐 수입되는 것들 관세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뭐 소비자들이 이제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임금 협상을 할 때 4분의 1을 올려주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물가가 저렇게 확 올라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쑥 떨어진 게 되잖아요. 내가 구매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물건 사는 걸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외에서도 그렇고 좀 꺼려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파는 기업들 매출 이익이 줄어들게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어 또 그 부담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연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죠. 트럼프가 저렇게 일단 포문을 열었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복잡한 방정식이 되나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큰돈 굴리는 세력들 계속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뭐 국민연금은 하더라도 뭐 움직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을 건데 관세가 두렵다고 해서 돈을 어떻게 다 빼요? 세력들은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리스크가 다가오게 되면은 돈을 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좀 일단은 물린 상태에서 가다가 또 생각을 해서 차츰차츰 어떻게 회복시키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금융 운송 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 팔았고, 그 외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이나 기관들은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렇게 9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 구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 이력이 있죠. 이거는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신규 적분은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 순환 매매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카카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시기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시장에서 그때도 뉴스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야기할 때 자꾸 카카오 예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다고 했대. 그 이후에 물론 뭐 IT 관련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인공지능들이 이쪽에 먼저 쓸모가 있다, 수익이 창출될 거다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돈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에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도 시장에 뭐 제법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세력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이 종목도 뭐 빨간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세력들도 조만간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합니다.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난 모르겠다고 묻어둬도 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계속 부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긴 오는데 중간에 하도 이 대외적인 변수가 많다 보니까 세력들이 쉽사리 강하게 체결 강도를 갖다 높이면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조만간 이런 게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관심을 가지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익 매매 쪽으로 가면 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NX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은 일단 어렵습니다. 상승 추세 둔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떴기 때문에 분할로 현금을 좀 챙겨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떴다니까 그러면은 한 반 정도는 챙겨놓고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웹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이아몬드가 떴습니다. 여기 예전에 두 개 있었는데 제가 한 개 떴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런 거 어렵고요.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현금 좋게 챙겨놓고 또 기다려 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뭐 트럼프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사실 미국이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자유무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또 보호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막 열어제꼈는데 자기가 먼저 타달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린란드 미국이 먹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먹는 이유는 이렇게 러시아가 북극에 있고 뭐 우리나라가 요점 요래 있고 유럽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배가 일로 갔다 아닙니까? 쭉 동남아 거쳐서 뭐 아프리카 중간에 통과해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뭐 운하 통과할 때 하도 해적들이 많아 가지고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북극이 개발되면 배가 북극을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도 가깝고 운송비용도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 멀리 보고서 요 지점이 하나, 항구 하나 저가 물러고 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자원도 이를 많으니까 물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미국 세상입니다. 뭐 힘이 워낙 세니까 대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 8월 달에 요런 비슷한 걸 했을 때 한 4개월 정도 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서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뭐 협상을 갖다가 하려고 하겠죠. 우리도 지금 협상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고 또 미국이 다 가진 것 같아도 뭐 미국 지금 캐나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일 보고 난 다음에 휴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저거 계란이 딸리다 보니까 계란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가진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미국 군함들 낡았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우방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세를 꺼낸다고 하는 거는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이야기 좀 하자. 그동안 너거가 좀 많이 불어갔는데 우리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거주고 좀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정치적 혼란이 정리가 되고 미국이 저런 걸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조치들이 좀 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가 유도가 되면 또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은 경기하고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시장이 올랐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돈을 풀면 오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또 오를 거고, 또 인工지능이 지금 나와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자동차를 떠나서 집집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살아오시면서 집에 기구들이 하나씩, 가전제품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세탁기도 들어왔고, 컴퓨터도 들어왔고, 전화기도 들어왔고, TV도 들어왔고, 자동차도 들어왔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갖춰졌다니까.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또 하나 더 들어올 게, 이제 집집마다 로버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기업 이윤으로 들어가는데, 만드는 업체들이 가져가겠죠. 여튼 돈이 많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거품이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서, 우리는 시장 이런 체계적 위험을 이용해 가지고 쫙 가만히 기다리다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처럼 다른 이런 큰 돈 굴리는 운용사들처럼 돈을 갖다가 쉽사리 시장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시 돈이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좀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